안녕하세요. 작가 차지량의 영혼입니다. 저는 코리아나 미술관의 C랩 9.0 미술관 실험실에 참여하여 퍼포먼스 소설을 선보였습니다. 소설은 제가 쓰고 있는 예술 그리고 미술관에 관한 소설 중에 한 편의 이야기를 퍼포먼스로 변환하여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작업한 공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인류가 쌓아올린 유무형의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관객은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일지 모를 텅 빈 미술관을 찾아온 사람이자 영혼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소리와 이미지, 시공간의 장치들이 미술관 곳곳에 배치되면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공연이 진행됩니다. 미술관이라는 공백의 페이지를 함께 상상하기도 하고, 사라진 것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미세하게 돋아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떠올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코리아나 미술관의 이 C랩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도 안에서 미술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 아닌 것들에도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걸 원래 알았기에 저도 그런 관심사에 입각한 작업들을 해오고 있었고, 코리아나 미술관의 여러 시간들을 관객으로서든 참여하면서부터 많은 게 좀 떠오른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작업들을 해야겠다고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흰 벽은 뭐지? 불빛은 뭐지? 텅 빈 공간은 뭐지? 미술관은 뭐지? 그걸 처음 마주하는 미래의 낯선 이가 있다면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지? 그런 걸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그들이 인류의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을까? 혹은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존재일 수도 있을까? 모든 유물들이 다 쌓여있는 상태를 다 지나갔는데 그것들이 다 어떤 쓸모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각각의 단어들을 시차를 만들어서 배치하며 오히려 상징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걸 잊어보기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넓은 공간에 가서 모두가 다 앉아서 하나의 벽을 희미한 빛과 함께 바라볼 때, 벽을 비추던 혹은 관객을 비추던 여러 가져온 유물을 비추던 많은 것들을 스쳐 지나가는데, 거기서 떠올릴 수 있는, 혹은 눈을 감고든 눈을 뜨고든 흐릿하게 보는 방식으로든 또 다른 개인의 시공간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실험이라는 것들이 주는 어떤 고정관념도 있긴 하겠죠. 미술관이라는 대상이 있다면 미술관의 대상을 미술관으로만 보지 않는 것과 관련된 거라 생각해요. 미술관 혹은 예술 프로그램에서 무언가와 만나기 위해 혹은 또 도약하기 위해 자체를 점검하며 실험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또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저 건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들도, 물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걸 떠올리며 첨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혹은 내가 무언가들을 담아서 그게 어떤 형태로 어떤 성질로 변화할 수 있을까들이 실험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담금질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더 보고 싶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쓰는 것보다 그 행위를 찾아가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기에 형식도 때론 태도도 운영도 프로그램도 다 변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품고 어떻게 자기가 무엇과 마주하는가,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힙합 음악을 전시 공간으로 가져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음악과 전시, 영상, 퍼포먼스 이런 것들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발생한 힙합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모순과 비약 이런 것들이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는 작가로서 그 과정 안에서 실험을 하는 그런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Be Kind, Rewind, Double Bind는 Be Kind, Rewind라는 미셸 궁드리의 영화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비디오 가게에 있던 비디오가 전부 날아가는 일이 생기고 비디오 가게 직원들이 어쨌든 손님들을 응대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저예산에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서 대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벌어진 해프닝들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원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지워진 상태에서 다시 재건하는 과정, 거기서 이제 다시 그들의 상상력이나 그들의 어떤 환경 같은 거, 작업 환경 같은 것들이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이제 힙합 음악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이 전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들, 제가 실제로 블록 파티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팟캐스트나 뭐 인터넷 기사 아니면 사진, 그다음에 뭐 이런 다른 뭐 음악들을 통해서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어렴풋하게 아니면 제 나름대로 제 자의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서 해석을 하고 여기서 이런 의미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지점들을 제 방식대로 다시 이제 리와인드 해가지고 작가로서 내가 만드는 블록 파티라는 버전이 나올 거고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작업으로서 그런 제목을 달았고요. 첫 번째 트랙은 이제 서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전시장에 서문이 이제 붙는다면은 어떤 텍스트를 쓸 것인가라는 과정에서 전시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 서사들을 이렇게 가사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 트랙은 제목은 이제 한영혼용이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한영혼용이라고 하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힙합 커뮤니티에서 되게 나름 중요한 어떤 이슈였었는데 한국말로 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있었어요. 작업의 어떤 뭐랄까 메타포로 삼아가지고 가사를 썼습니다. 세 번째 트랙 같은 경우는 책상머리 프리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뭐 책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제 모니터 통해서 보고 듣고 읽고 했던 것들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듣기에는 뭐 그냥 뭐 그럴싸한 것들 형식적인 것들을 좀 강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 역자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놨는데 첫 번째 거랑 사실은 이제 대꾸를 이루는 첫 번째 거가 뭐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설명이라면은 마지막 건 좀 더 주관적인 작가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 나는 뭐 작업할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실험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관객을 어떤 변수로 나는 설정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썼었고요. 실험실이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객들이 과연 그냥 기존에 제가 이제 설정했던 것처럼 그냥 낭만적인 어떤 개개인들이 와가지고 음악 듣고서 정치적인 어떤 한국의 미술인으로서 각성을 하고 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어떻게 내 음악에 접속을 하고 또 어떻게 의미를 만들 것인가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가설이 있었었고 그거를 이제 제가 뭐 실험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우선 미술관이라는 곳은 제가 규정하기로는 굉장히 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어떤 공적인 장소들과 구분되는 어떤 성격이 있다면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담론을 생성하는 그런 곳이라는 점이
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실험과 같이 가설을 세우고 작품을 통해서 그것들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다른 피드백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미술관이 작품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증되어 있거나 완성되어 있는 작품들을 이제 보관하는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이제 작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이 시대와 호흡을 하면서 의미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이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인 장소로서 공론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가 김현석입니다.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코리아나 미술관 C랩 9.0 미술관 실험실에 코다라는 프로젝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다는 음악에서 쓰이는 종결부로 향하는 기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머지않은 미래 혹은 먼 훗날에 인간이 기술과 함께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언어를 기술에 위탁한 그런 미래인데요. 단순히 언어를 기술에 위탁하는 것이 그냥 편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사고하는 사고 체계 자체가 변화하는,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인간이 될까? 라고 하는, 나아가서는 인간성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전시 기간 중에 최대 4명의 인원을 모집하여서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시를 쓰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인원이 한 턴씩 돌아가면서 시 구절을 한 줄씩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가 무작위로 단어 몇 개가 변이를 하게 되는데요. 의도했던 언어가 변함으로 인해서 의미가 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시를 보면서 마치 암호화 같은 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사하고 있는 언어와 사고체계가 그런 오류투성이인 상태를 견지를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실험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세분화된 그 기호체계 속에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 언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림과 글자가 합쳐진 형태, 도상의 형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모지라고 하는 함축적인 형태의 언어로 회귀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언어에 파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전시를 한다기보다는 그 고민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실험의 과정이 전시 전에 항상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실험을 작업실에서 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과정이 보여지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서 이번 C랩에서 공개한 이 코다라는 프로젝트가 그 중간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또 꼭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실험하는 그 순간을 펼쳐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술관은 비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워낙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 지점에 위치하는 장이지 않을까? 현대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의 형식을 빌어서 더 다양한 예술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이 거울과 같다, 현대사회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냥 반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방향을 두고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비추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